문화로서 중화문화는 오직 조선만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문화자존 의식이 크게 고조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림에서도 조선의 자연과 풍물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는 사실주의적인 회화 정신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8세기 조선은 우리 것에 대한 발견,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시대였다. 그림에서 그것은 조선의 자연에 주목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이 이른바 진경산수로 겸재정선이 그 대표적인 화가다. 그는 개성 있고 강렬한 필치로 나무 하나, 바위 하나까지 조선산화 특유의 아름다움을 살려 그려냈다. 그 관심은 자연스럽게 조선의 사람들을 그린 풍속화로 이어진다. 사대부인 윤두서가 그 선구자였다. 이때까지 그림은 대부분 중국의 화본에 의존한 것이었다. 윤두서는 거기서 벗어나 조선 사람들을 사실적으로 담기 위해 노력했다. 일례로 머슴들을 모델로 세워두고 그림을 그렸다는 일화가 전해질 만큼 당시 윤두서의 그림은 새로운 시도였던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쯤 윤두서의 뒤를 이어 풍속화를 정립한 것이 조영석이다. 후손을 통해 전해내려온 그의 화첩 속엔 농기구를 고치는 사람들과 바느질하는 여인 등 백성들의 모습이 보다 사실적으로 담겨 있다. 예일은이 참 고관에 계시다가 뱃세를 그만두시고 좋은 음악에 계실 때에 이 사제첩을 쓰시게 된 겁니다. 영조 때 활동한 조영석 역시 지방 수령을 지낸 사대부였다. 조영석이 그린 풍속화는 윤두서와 비교해 조선 옷을 입은 조선 사람의 정취가 완연히 느껴진다. 당시 그는 좀 더 사실적인 묘사를 하기 위해 직접 현장에 나가 백성들을 관찰하며 그림을 그렸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사대부 화가들에 의해 싹틔워진 조선의 풍속화는 김홍도에 의해 완성된다. 김홍도의 풍속화는 더위에 지쳐 옷을 벗은 농민들을 사실 그대로 묘사했고 전체적으로도 보다 세련된 느낌을 준다. 이와 함께 여성들에 대한 표현도 달라졌다. 이전까지 풍속화 속에 등장한 여성들은 주로 뒷모습을 한 수동적인 자세로 그려졌다. 그러나 김홍도는 빨래터에서 치마를 걷고 일하는 여인들을 정면에서 바라보며 그들의 적극적인 생활상 그대로를 화폭에 담았다. 거기에 젊은 여인들을 훔쳐보는 양반이 함께 등장하면서 풍속화는 사실성과 함께 해학과 풍자를 담은 그림이 됐던 것이다. 김홍도는 우리 생활 풍습을 그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렸단 말이죠. 또 김홍도는 그 양반 계급에서 또는 상인 또는 저 미천한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전체를 그려서 그것을 하나의 틀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분석 전반의 틀을 잡아가지고 그 틀이 이제 후세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그런 그 자아의 발견을 그 실제로 구체화시킨 그래가지고 우리의 그 순수한 풍속화의 틀을 잡은 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비를 짜는 농가의 안악에서 도시의 일꾼들 그리고 고기 잡는 어부에 이르기까지 조선 백성들의 삶 구석구석을 서정과 웃음을 담아 사실적으로 그려낸 김홍도. 그의 풍속화 속엔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시대정신이었던 18세기 조선의 모습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숙종, 영조, 정조로 이어지는 18세기 조선은 흔히 진경시대로 불리웁니다. 그것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것에 대한 자긍심이 높았고 또 우리 것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풍속화는 등장했습니다. 또 그런 풍속화를 조선 사람들의 생활과 정치를 담은 그림으로 자리를 잡게 만든 사람이 바로 김홍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김홍도가
앞서 풍속화를 그렸던 윤두서나 조영석과 같은 사대부 화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중인 출신의 화원이었습니다. 이 화원이란 궁궐 내 관청인 도화서에서 전문적으로 그림을 그리던 하위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김홍도는 나라의 녹을 받으면서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화원으로서의 김홍도의 위치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그 기록이 국왕 정조의 개인 문집인 홍제전서에 남아 있습니다. 김홍도는 그림 솜씨가 뛰어난 자로서 그 이름을 안 지가 오래다. 30년 전쯤에 내 초상화를 그린 이후로 무릇 그림에 관한 모든 것은 김홍도를 시켜 주관케 하였다. 화원으로서의 최고의 영예라는 이 국왕의 초상화를 3번이나 그렸을 만큼 김홍도는 국왕 정조의 총애를 받았던 화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무릇 그림에 관한 모든 일은 홍도를 시켜 주관케 하였다. 라는 이 국왕 정조의 회고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김홍도의 풍속화는 국왕 정조와 깊은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성대 강관식 교수는 최근 정조시대 화원제도에 대한 새로운 기록을 발굴해 연구 중이다. 그것은 국왕이 직접 관리했던 소수정예의 화원들, 이른바 자비대령 화원에 관한 것이다. 자비대령 화원이라는 것은 특별히 차출해서 임금의 명령을 항상 대기하는 화원이라는 뜻입니다. 정조가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국정을 개혁하려는 그 의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데 어떤 시각적인 문화를 담당할 주역으로 키워낸 게 자비대령 화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국정개혁의 중심부였던 규장각에 소속시켰죠. 원래 조선시대엔 30명의 화원으로 구성된 도화서가 있었다. 그런데 정조는 시험을 통해 선발한 10명의 특별 화원을 규장각에 소속시켰던 것이다. 김홍도도 그 중에 한 명이었다. 정조는 이들을 정기적인 시험을 통해 관리했고 문제 또한 친히 출제했다. 그런데 당시 가장 많이 출제된 과제 중 하나가 풍속화였다. 내각 인력에 당시 출제됐던 과제의 일부가 남아있다. 음력 3월의 봄나들이는 당시 남산 일대의 장관을 이뤘다는 벚꽃놀이요, 군사들의 활쏘기에서부터 광대들의 놀이, 씨름판의 모습, 서울의 시장 풍경 등이 다양하게 출제됐다. 당시 화원들이 왕에게 제출한 풍속화는 전해지지 않는다. 대신 출제된 과제를 종합해보면 나라 전체의 모습이 고루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 특히 많이 그려진 것은 생산의 주체였던 농민들의 모습이었다. 아울러 변화하고 있던 서울의 모습이 정조의 어명에 의해 다양하게 그려졌다. 그 중에서도 종로시장의 풍경, 당시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담았다는 대작 성시전도가 관심을 끈다.